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지은은 갑자기 가족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았다. 너 같은 년은 우리 집안의 수치야. 당장 집으로 돌아와서 사죄해.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지은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사랑하는 민지와의 관계가 가족에게 발각된 것이다. 지은은 30살에 성공한 비즈니스 우먼이었다.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을 맡고 있었고 매달 수백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그 돈의 대부분은 가족에게 흘러갔다. 아버지는 은퇴 후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어머니는 동생들의 교육비를 대느라 고생했다. 지은은 맏딸로서 자연스럽게 가족의 지갑이 되었다. 매월 송금하는 돈으로 동생들의 학비, 부모님의 생활비, 심지어 사촌들의 결혼 비용까지 감당했다. 언니 덕분에 우리가 살 수 있어. 동생들이 말할 때마다 지은은 뿌듯함을 느꼈지만 속으로는 피로가 쌓여갔다. 민지와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28살의 민지는 같은 회사 디자인팀 디자이너였다. 처음에는 프로젝트로 만났지만 늦은 밤까지 함께 일하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의 마음이 통했다. 민지는 밝고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지은의 딱딱한 삶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다. 지은 씨, 항상 가족 생각만 하시네요. 자신을 좀 챙기세요. 민지의 말에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직시했다. 그들은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사랑을 고백했다. 하지만 지은은 이 관계를 숨겼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고 특히 보수적인 그녀의 가족에게는 재앙이었다. 어느 날 지은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와 그녀의 아파트를 방문했다. 갑자기 왜 오셨어요? 지은이 놀라 물었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차가웠다. 내 동생이 내 핸드폰을 봤대. 민지라는 여자랑 찍은 사진들. 그게 뭐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얼어붙었다. 동생이 실수로 그녀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 메시지를 본 모양이었다. 엄마, 그건 친구예요. 지은이 변명했지만 어머니는 믿지 않았다. 거짓말 마.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고? 우리 집안에서 그런 더러운 짓을 해? 어머니는 울면서 소리쳤고 지은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날 밤 지은은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헤어져야 할까 봐.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지은아, 내가 행복해야 해. 가족이 중요하다면 나 포기할게.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해왔는데 이제 사랑 때문에 버림받을 위기에 처했다. 다음 날 아버지로부터 온 메시지. 돈 보낼 생각 마. 내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지은의 통장은 텅 비었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다. 가족 모임이 소집되었다. 지은의 집안은 전통적인 한옥 스타일의 시골 집에서 모였다. 아버지, 어머니, 두 동생, 심지어 고모까지 왔다. 지은아, 내가 왜 그래?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게 정상 아니냐?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아빠, 저는 민지를 사랑해요. 그게 왜 죄예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동생 하나가 입을 열었다. 언니, 우리 때문에 돈 대주면서 왜 이런 짓 해? 사회에서 왕따 당할 텐데. 지은은 충격받았다. 그녀가 보낸 돈으로 공부한 동생이 이렇게 말하다니? 모임은 싸움으로 끝났다. 어머니는 내가 우리를 망치려 해 라고 소리쳤고 지은은 집을 나왔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그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괜찮아. 민지가 안아주자 지은은 무너졌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가족의 압력이 점점 세져갔다. 어머니는 매일 전화를 걸어 울었고 아버지는 지은의 회사에까지 연락을 시도했다. 우리 딸이 이상한 길로 빠졌어요. 지은의 상사는 이상한 눈빛으로 그녀를 봤다. 지은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가족을 포기할까? 사랑을 포기할까? 밤새 고민하다 민지에게 말했다. 나 가족과 맞서볼게. 민지는 미소 지었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싹 텄다.
그녀의 선택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모른 채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깊어졌다. 회사에서 몰래 손을 잡고 주말에는 한강공원에서 산책했다. 지은아, 내가 웃는 게 제일 좋아. 민지가 말할 때마다 지은은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가족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어머니는 매일 메시지를 보냈다. 집으로 와, 정상으로 돌아와. 지은은 무시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쌓였다. 어느 날 지은의 동생 지훈이 서울로 올라왔다. 언니, 가족이 다 망할 판이야. 지훈은 울면서 말했다. 아버지의 빚이 늘었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다. 언니 돈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 지훈의 말에 지은은 흔들렸다. 그녀는 즉시 돈을 보냈지만 지훈은 그 여자랑 헤어져. 그게 조건이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화가 났다. 너희가 나를 돈으로만 봐? 민지는 지은의 고민을 알았다. 가족이 중요해. 나 때문에 고통받지 마. 하지만 지은은 아니. 이번엔 내 인생을 살게 라고 결심했다. 그녀들은 함께 상담소를 찾았다. LGBT 지원센터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사회가 변하고 있어? 포기하지 마. 상담사의 말에 용기가 생겼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지은의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 그녀의 관계를 알았고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지은 팀장, 요즘 이상하지? 뒤에서 수군거림이 들렸다. 지은은 무시하려 했지만 승진 기회가 날아갔다. 상사가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을 주면 안 돼 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족의 압력은 더 세졌다. 어머니가 퇴원 후 지은의 아파트를 찾아왔다. 민지라는 그 여자, 당장 헤어져. 어머니는 소리쳤고 민지가 집에 있는 걸 봤다. 너 같은 년이 우리 딸을 망치네. 어머니가 민지에게 달려들려 하자 지은이 막았다. 엄마, 그만해. 싸움 끝에 어머니는 쓰러졌다. 병원으로 실려간 어머니를 보며 지은은 자책했다. 내 선택 때문에. 민지는 지은을 위로했다. 내 잘못 아냐. 사회가 문제야.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부모님의 기대 속에서 공부하고 성공해야 했던 맏딸. 너만 믿는다. 부모의 말이 부담이었다. 이제 그 기대를 저버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동생 지훈이 다시 연락했다. 언니, 아버지가 자살 시도했어. 충격적인 소식에 지은은 달려갔다. 병원에서 아버지는 내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아빠, 저는 행복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행복이 우리를 죽이네 라고 대답했다. 지은은 갈등했다.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민지와의 대화에서 지은은 잠시 거리를 두자 라고 말했다. 민지는 상처받았지만 이해했다. 내가 필요할 때 불러. 지은은 혼자 남아 고민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압력, 자신의 감정. 그녀의 선택이 점점 어려워졌다. 지은은 가족집으로 돌아갔다.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는 거짓으로 말했다. 가족은 환영했다. 잘 생각했어. 이제 정상으로 살아. 어머니가 안도하며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텅 비었다. 민지에게 미안해. 헤어지자. 메시지를 보냈다. 민지는 알았어. 행복해 라고 답했지만 지은은 아팠다. 가족 생활이 시작됐다. 지은은 다시 돈을 보냈고 동생들의 학비를 댔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공허가 있었다. 밤마다 민지를 생각했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인가? 사회의 정상에 서려면 희생이 필요하다고 자신을 설득했다. 어느 날 민지가 회사에서 사직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물었지만 민지는 내가 불편할까 봐 라고 말했다. 지은은 미안함에 눈물을 흘렸다. 민지는 새 직장을 찾았지만 지은의 소문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LGBT라고 소문나서 면접에서 떨어졌어.
친구로부터 들은 소식에 지은은 죄책감이 들었다.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지은아, 소개팅 해볼래? 라고 말했다. 지은은 거부했지만 압력에 못 이겨 만났다. 상대는 평범한 남자였다. 결혼 생각 있어? 물었지만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데이트 후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이게 내 삶인가? 민지와 우연히 마주쳤다. 카페에서. 잘 지내?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응, 이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눈빛이 교차하며 옛 감정이 되살아났다. 지은아, 내 선택 존중할게. 하지만 행복하지 않으면 돌아와. 민지의 말에 지은은 흔들렸다. 가족의 배신이 드러났다. 동생 지훈이 지은의 돈으로 도박을 했다는 사실. 언니 돈으로 갚았어. 지훈이 고백했다. 지은은 분노했다. 너희가 나를 이용한 거야. 가족은 변명했다. 우리가 힘들어서. 지은은 실망했다. 그녀가 희생한 게 헛된 짓이었다. 지은은 민지에게 연락했다. 만나자. 그들은 공원에서 만났다. 미안해. 돌아갈게.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안아줬다. 하지만 가족이 알았다. 어머니가 이번엔 끝이야. 상속 포기해. 라고 선언했다. 지은은 독립을 선택했다. 지은과 민지의 재결합은 힘들었다. 가족의 끊임없는 연락, 사회의 시선. 지은의 회사에서 해고 위기가 왔다. 이미지가 안 좋아. 상사가 말했다. 지은은 싸웠다. 제 사생활이에요. 하지만 압력에 버텼다. 민지는 지은을 지지했다. 함께 이겨내자. 그들은 커플 상담을 받았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야. 사랑이야. 상담사의 말에 힘을 얻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친구들이 멀어졌고 이웃들의 수군거림. 가족의 반격이 시작됐다. 아버지가 지은의 회사에 편지를 보냈다. 우리 딸이 이상해요. 도와주세요. 지은은 모욕당했다. 동생들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 언니가 가족을 버렸어요. 지은은 사이버 불링을 당했다. 민지도 피해를 입었다. 새 직장에서 소문이 퍼져 해고됐다. 미안해. 내 탓 아니야. 지은이 말했다. 하지만 민지는 우리 포기할까? 라고 물었다. 지은은 아니. 싸울게. 그녀들은 LGBT 단체에 가입했다. 시위에 참가하며 목소리를 냈다. 고모가 개입했다. 지은아, 정신 차려. 결혼해서 애 낳아. 지은은 고모, 저는 행복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모는 사회에서 살 수 없을 거야. 라고 경고했다. 최대 위기가 왔다. 어머니가 자해를 시도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병원에서 어머니가 소리쳤다. 지은은 무너졌다. 내 사랑이 누군가를 해치네. 민지와의 관계를 다시 고민했다. 민지는 내 가족도 사랑해. 하지만 내 자신을 사랑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결정을 내렸다. 가족과 대면했다. 저를 받아주세요. 아니면 포기하세요. 가족은 침묵했다. 지은의 선택은 대가를 치렀다. 가족과의 단절. 돈을 더 이상 보내지 않자 동생들이 원망했다. 언니 때문에 우리가 고생해. 지은은 너희 스스로 살아. 라고 말했다. 독립은 자유를 줬지만 외로움도 가져왔다. 민지와 함께 새 삶을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우리가 이겼어.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결혼은 불가능했고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정상적인 삶이 뭐야? 지은은 자문했다. 시간이 지나 지은은 블로그를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다른 LGBT 사람들을 도왔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녀의 글이 퍼지며 지지자들이 생겼다. 하지만 반대자들도 있었다. 죄악이야. 댓글들이 달렸다. 가족과 재회했다. 어머니가 연락했다. 보고 싶어. 지은은 민지와 함께 갔다.
엄마, 이게 제 3이에요. 어머니는 울었다. 미안해, 작은 화해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지은은 성장했다. 희생의 대가로 자유를 얻었다. 사랑은 선택이야. 그리고 그 선택엔 가격이 따르지, 그녀는 생각했다. 과연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는 사랑이 죄일까?